우리 범블비가 달라졌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트랜스포머를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범블비는 언제나 쉐보레 카마로였습니다. 하지만 범블비 원작에서의 모습은 폭스바겐 비틀. 이번에 개봉된 영화를 통해서 범블비는 비틀 1967년형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걸 기념해서 오늘은 폭스바겐 비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비틀은 역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100만 대 이상 팔리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비틀을 이 세상에 소환한 것은 바로 전쟁광 아돌프 히틀러. 1930년 독일의 지배자인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 부흥에 힘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성장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기 위해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국민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천재 자동차 박사 페르디난드 포르쉐를 불러 의뢰하는데요. 히틀러가 요구한 조건은 첫째,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을 태울 수 있을 것. 둘째, 7리터의 기름으로 100km를 달릴 것. 셋째, 가격은 1000마르크로 저렴하고 튼튼할 것. 넷째, 후륜 구동으로 독일의 가혹한 겨울 환경을 고려하여 공랭 엔진을 탑재할 것. 사실 1000마르크 정도면 오토바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었는데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 앞에 페르디난드 포르쉐는 고민하던 중 옆나라 체코의 자동차 회사 타트라에서 생산하던 T97을 생각해냅니다. 하지만 T97은 덩치가 너무 컸고 1800cc에 가까운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비나 차량 제조 가격 등 여러 문제가 히틀러의 요구 조건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동계 레이아웃과 엔진 설계만 베끼기로 합니다. 그렇게 1938년 카디프 바겐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출시됩니다. 체코의 타트라는 T97을 베낀 것에 대해 특허 침해 등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얼마 뒤 독일이 체코를 침공한 뒤 히틀러는 T97의 생산을 중단시킵니다. 1938년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 히틀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에서 첫 양산 모델이 공개됩니다. 히틀러는 처음 봤을 때는 디자인에 불만족스러워했지만 70일간 성능 테스트 후 결과를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카디프 바겐, 기쁨의 힘이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포르쉐 박사는 이 이름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차라는 의미의 비공식 명칭인 폭스바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독일이 만들어내는 이 소형차를 보다가 외관에서 모티브를 얻어 비틀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틀이 탄생할 당시는 포드 자동차 덕분에 전륜 구동이 대세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틀은 엔진이 뒤쪽에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왜냐? 사실 히틀러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엔진을 차량 뒤쪽으로 보내고 유사시에는 앞보넷 트렁크 공간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장갑차로 운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들에게 폭스바겐 우표 900마르크워치를 구입하면 차 한 대를 준다고 공표하는데요. 이를 통해 엄청난 돈을 걷어들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실제로 생산된 비틀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64,000대의 차량이 군용으로 개조되어 생산되었는데요. 결국 국민차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전쟁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비틀을 만든 포르쉐 박사는 전범으로 낙인 찍히며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폭스바겐의 운영은 영국에게 넘어갔는데요. 영국에게도 폭스바겐은 계륵이라 미국의 헨리 포드에게 주려고 했지만 포드는 전범기업 이미지를 염려하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피폐해진 서민들의 살림에는 비틀이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값이 싸고 튼튼하고 연비도 좋아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종전 이후 10,000대 이상을 생산하며 집중 조명받게 됩니다. 이후 미국 시장에 진출한 비틀은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이후 인정을 받으면서 1955년 한 해에 100만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2003년 7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총 2153만 대 정도가 제작됩니다. 폭스바겐은 1998년 2세대 모델인 뉴 비틀을 출시합니다. 후륜 구동이던 전작과 달리 전륜 구동으로 바뀌는데 비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딱정벌레스럽게 디자인을 바꿉니다. 2005년 1월에는 한평군청에서 주최한 곤충 엑스포와 나비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비틀의 무당벌레 도색을 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후 2011년에는 3세대 모델인 더 비틀이 출시됐는데요. 2018년 3월 비틀의 단종 계획이 발표되면서 내년 7월에는 80년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상 범블비가 선택한 비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